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정치평론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요즘 한국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캐나다의 웨스턴 스탠다드지에 이재명이 아시아의 신독재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의 이스라엘 SNS 파동 이후에는 X에 이재명을 저격하는 것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을 향해 왜 별명이 찌짓냐 이렇게 물었는가 하면 어저께는 이재명은 마두로와 하메네이처럼 한국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을 공개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의 이른바 대외 정책은 현재 시진핑과 중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서구권에 알리고 있는 정치평론가인데 한미일보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한미일보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클레이는 미셸 박스틸 전 연방하원 의원의 주한미국 대사 지명은 선거에 의한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국가 전복을 막겠다는 메시지다 라고 분석했다. 바클레이는 16일 한미일보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산주의와의 대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중국이 한국을 잠식하게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개입이 끝나자마자 꽤 오랜 기간 공석인 직책을 임명한 것은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조치라며 미셸 박은 공산주의를 삭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역사와 실적을 공인받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 매파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더 직접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한국과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한국은 중국 및 시진핑과 미국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발판 중 하나로 꼽힌다라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우리 모두는 한국과 한국인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전세계 공산주의의 재앙에 맞서는 싸움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클레이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같이 국가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사악한 작은 국제 거점을 붕괴시킴으로써 중국과 시진핑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이고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증거라고 했다. 다만 한국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우리의 범주가 어디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스라엘 태생의 유대계 캐나다 국적자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미국은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처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국가 전복, 중국 공산당의 명확한 침투 행위와 함께 기본권 침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클레이 씨는 이날 좌편향된 한국의 미디어 지형에서 보수 성향 미디어가 큰 어려움에 처한 추세와 관련해서 매우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한국의 언론 지형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국 상황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좌파 미디어는 오늘날 정치사회 대부분을 관통하는 좌파 이념을 찬양해왔고 그들은 언제나 좌파 사조를 민주주의 이상이나 인권과 연관지었다고 식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방식 탓에 한국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재명은 법을 조작하고 사법부를 더 통제할 권한을 갖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시도하며 그 자신의 왜곡된 메시지를 모든 미디어에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정치적 대화는 붕괴됐고 신속한 공개 탄압이 거대한 현실이 됐다며 보수주의자는 척결을 목전에 둔 적이 된 데다 언론의 자유와 정치 결사와 같은 기본적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정치 시스템을 박멸하려는 이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대응법을 주문한 뒤 찰리 크크처럼 진전을 이루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과 토의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권고했다. 그러고는 그래도 국가의 빛이 되길 고수하며 밖으로 나가겠다면 데이터를 손에 쥐고 답변할 준비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조언이 될 것이라며 확실한 사실과 증거는 당신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 어둠 속에서 써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게시하는 글에 열광하는 한국 보수층에게 일종의 팬덤 같은 현상이 발견되는 말과 함께 이재명이 지지를 잃고 있다는 류의 게시물이 개인적으로 받은 모든 정보인 것은 아니다며 그간 축적한 상당한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한 것임을 시사했다. 리서치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 내부 속사정에 접근하고 파악하는 방법에 관해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한국의 양측 정치인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조금 더 밀접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을 갖고 한국의 현장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조사하는 것이 나의 비즈니스라고 설명했다. 또 이건 내가 한국의 정치인 또는 정치 행위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모든 정보는 아니다라면서 그들로부터 직접 받은 정보는 편향된 여론조사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것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조금 말해줄 수 있는 나만의 예측일 것이며 지금 인터뷰 중에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사건과 결정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겠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뉴스룸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통렬하게 지적했다. 바클레이 씨는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국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인권 침해, 정의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한국 주류 언론이 디지털화해서 보도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문에 사실상 없는 일처럼 취급받고 외국에서 유효한 증거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12.3 비상계엄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중 하나라고 꼽은 뒤 해외에서는 계엄령이 초래한 위기로 여기고 있지만 한국인들과 논의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며 내가 사오려는 것은 이런 증거를 얻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윤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을 외국에서는 잘 모른다. 한국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잘 모른다며 서울에 가서 이재명을 직접 만나고 그의 거만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조차도 몰랐고 직접 조사하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됐다고 했다. 보수층에서 심심찮게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바란다는 넋두리도 들린다. 그만큼 이재명 정권의 독재가 극에 달했다는 방정으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바클레이 씨는 리틀리 이재명을 거론한 것입니다. 리틀리는 공개적으로 반미 발언을 일삼고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까지 감행했으며 이젠 더 나아가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과 같은 국제 테러 국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51번째 주와 같이 한시적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동의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서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다며 51번째 주가 되길 바라는 것만큼이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극이나 행동의 동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공개적인 반미 행태를 지적하는 게 실수라고 보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이란과 중국의 동맹국임을 명확하게 밝힌 직후 미셸 박 스틸 주미대사가 지명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심상치 않은 시기에 공석이었던 주미대사를 지명한 것을 일종의 미국 개입의 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갔다. 애국시민과 보수단체가 백악관 또는 미 중앙정보국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는 행위가 실제적인 미국 개입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하지 말라고는 말 못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한 배경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한국인이 처한 심각한 공경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당사자라며 그가 이 말을 하고 난 뒤 이재명을 만나보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꿨거나 그 말 자체를 잊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평균의 사람들은 뉴스를 바탕으로 정치 변화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뉴스는 좋은 지표가 아니고 기껏해야 메아리에 불과하다. 애국 시민이 지금 하는 노력을 계속하면 커뮤니티가 생기고 확장되고 주류 채널을 대신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정치 구조와 메커니즘이 필연적으로 자체 발전을 거듭하게 되며 이를 활용해 진정한 정치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클레이 씨는 목소리와 희망을 잃은 이들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현재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며 햇빛이 가장 좋은 소독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싸움을 하는 한국 애국자들은 혼자가 아닌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중요한 자극의 동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독재에 맞서기 위한 순차적 전략 수순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한국분이 완전히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며 여러분의 용감한 싸움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풍에도 떼약볕차도 아스팔트에도 시위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입법 강령에 따라 앞으로 더 억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려워지겠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포기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캐나다 지식인이 왜 이토록 한국의 상황에 천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가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 세력 간의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는 목소리는 이미 태평양을 건너서 백악관과 국제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진실의 빛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